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3 비상계엄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지금 어디에서 있으며 앞으로 가는 길은 또 어딘지 한 번쯤 되돌아보고 지금 현재 우리 위치를 다시 읽어야 하는 소중한 시간인데요. 박지원 대표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지원 대표님을 모시고 지금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과연 박지원 원장의 역할이, 대표님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오늘 심도 있게 나눠볼 텐데요. 함께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예, 스픽스 오랜만에 찾아주셨는데 예. 모시고 싶어도 법사위에서 워낙 정말로 맹활약을 하고 계셔서 잘 부르질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그 방송을 네. 많이 했다가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하루에 하나 혹은 둘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잊지 않고 연락드리니까 흔쾌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스펙스 파워가 얼마나 센데 아유, 뭐 부르면 그런 거 나오겠습니다. 아유, 뭐 말씀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법사위원회에서 이제 실제로 선수도 좀 뭐 적고 또 젊은 분들하고 이렇게 막 그 활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전혀 뭐 에너지 면에서 발언하시는 내용의 깊이, 넓이 뭐 이런 것들에 국민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박지원 대표님이 이제 가장 요즘 핫한 인물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글쎄 어떻게 됐든 제가 생각할 때도 300명 국회의원 중 최연장자인데 우선 지역구 관리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가장 먼 곳입니다. 3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네. KTX로 차로. 저는 선거 끝난 후 한 번도 그러지 않고 금기원래 금요일 날 갔다가 월요일 새벽 오는 이게 이번 주에 가면은 87번째 합니다. 와. 열심히 하고 또 3개 군이기 때문에 예. 다 다녀요. 그리고 의정 활동도 저 열심히 합니다. 해남 진도완도. 예. 그래서 가장 치열하게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 그렇게 자부합니다. 박지원 대표님이 지금까지 정치 인생 36년 전체를 놓고 지금처럼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 좀 짓궂게 드립니다. 뭐 사실은 그때는 이렇게 유튜브나 예. 이러한 SNS가 없던 때였죠. 민주당 대변인 할 때, 야당 때죠. 김대중 총재님 모시고 할 때, 그때도 상당한 인기를 누렸어요. 네. 근데 이제 대중적 인기라기보다는 실제 정치부 기자들도 박지원 대표님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 선배 기자분들 얘기 들어도 그렇고요. 또 지역에 현안이나 민원 같은 거 있으면 뭐 호남 영남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실 대통령실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 하실 때는 정말로 많은 기업들이나 또 이렇게 민원이 있는 데서는 박지원 대표님을 통해서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대구에서도 뭐 많이 들었기 때문에요. 뭐 그 대구 분들 많이 내가 도왔죠. 많이 도왔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좀 새로운 이렇게 돌파구를 마련할 때 가교 역할을 박지원 이제 그 당시 이제 비서실장께서 많이 했다. 대구의 기업인들이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많이 했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호남 쪽에 저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에 가면 또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막 그 대표님 오시고 이러면 뭐 해남, 진도, 완도 할 것 없이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리면서 인사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건 뭐 전국 어디를 가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네. 같아요. 그렇지만은 특히 해남, 완도, 진도에서는 지금까지 보던 국회의원이 아니고 네. 열심히 했고 또 예산이고 사업이고 제가 많이 따왔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서도 많이 따왔는데 어떻게 됐든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영혼을 바라야 돼요. 영혼을 바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하고 저는 어떤 분의 전화도 다 받고 네. 그 만나자고 하면 다 만납니다. 네. 오죽하면은 아무 힘없는 국회의원한테 하소라도 해봐야죠. 그래서 알아보고 연락해주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유권자에게
혼을 바쳐서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유권자가 미동한다. 쇼하면 안 된다. 성심성의껏 합니다. 근데 워낙 많은 민원을 받기도 하고 해결하시기도 하고 또 민원이라는 건 또 기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게 더 많죠. 예. 그렇지만은 들어는 줘야죠. 그리고 알아보고 아예 해결되지 않을 것 이제 하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우리 동생 승진 좀 시켜라. 이리 보내주라. 이런 거 민원이 많은데 이런 것은 제가 할 수 없는 것은 그 자리에서 설명해 드려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안 된다고 하면은 섭섭하기는 하지만은 욕은 안 하잖아요. 네, 예. 그래도 들어줬다. 예, 그런 거죠. 근데 좀 귀찮지 않습니까? 이제 워낙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지역에 뭐 현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민원 많죠. 예. 그렇지만은 그걸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전 그런 부분은 현업에서 지금 뛰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참 많이 좀 이제 본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고 예. 있습니다. 이제 내란이 이제 종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내란이 끝날 때 끝나는 것이다라고 이제 했는데 실제로 내란 종식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냥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딱 정리정돈 그리고 내란에 관여했던 사람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정치는 정치대로 좀 되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종식이 안 됩니까? 그건 원체 그 세력들이 뿌리 깊게 집권을 했고 서식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나 저는 작년 12월 3일 내란이 났지만은 우리 국민의 힘에 의거해서 윤석열, 김건희가 구속되고 헌법재판소에 의거해서 파면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짧은 시일 내에 총 한 방 쏘지 않고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다는 것. 이건 세계적 참 기록일 겁니다. 네. 아마 프랑스 혁명 때 그 귀족을 또 왕을 무너뜨렸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할 정도로 세계가 감탄할 정도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노벨 평화상을 받도록 해보자 하는 말씀도 하실 정도로 저는 높이 평가해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까지 내란이 청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윤석열, 장동혁 이런 분들의 경거망동한 언행 결과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란 청산과 3대 개혁은 시대 정신이고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속하게 후한부만 굵고 짧게 네. 돌아내야 된다. 그러나 지금도 내란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청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제일 강경파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벗어나지 못합니까?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국힘도 일단 정리할 거 정리하고 뭐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재탄생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중도층의 좀 지지도 받기도 하고 지방선거도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은데 그렇죠. 왜 그렇게 못 가죠? 이제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문제예요. 네. 그 윤석열 세력을 등에 업고 당 대표가 됐으면은 사실 험한 강을 건너면은 뗏목을 버리고 가라고 했잖아요. 이끌고 다녀요. 그러나 최근에 보면은 송원석 원내대표, 네. 권영세 전 장관, 그리고 안철수 의원, 박형준 네. 대구시장, 부산시장, 예. 사과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특히 초재선 의원 또 삼선도 있지만 네. 예. 22명이 12월 3일 1주년을 맞이해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그런 미동에 있는 것은 있지만은 결국 지도부 그 몇 사람들이 시대착오적인 윤석열, 김건희를 따라다니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최근에 변화를 일으키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오부 요인 이제 오찬장에서
그 실제로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계엄령이 떨어지고 나서 즉시 그 위헌이다라고 판단했다 이런 이제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정리가 좀 되어가고 있구나, 종식적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제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계엄이 떨어지니까 대법원에서는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네, 만약 이것이 합법적 계엄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벌써 계엄하고 동조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더 신중하죠. 네. 그런데 사법부가 12.3 내란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을 하고 정의로운 접근을 했느냐. 이것이 문제죠. 네. 보세요. 윤석열 잡았다가 풀어줬다가 다시 잡고. 지금 재판 진행이나 모든 사람, 심지어 추경호 의원 다 영장 기각하잖아요. 한덕수, 박성재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저희들은 그런 견해를 갖고 특히 믿을 수 없는 게 사법부다. 예.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발언은 일종의 보여주기용이지 실제 그들이 해왔던 행동과 전혀 다른 발언을 지금 저는 하고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예, 사람이에요. 예. 지금 사법부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것도 절차적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것을 하고도 그 자료를 내라기도 안 내잖아요. 예. 사법권이 독립돼 있다 하면은 입법권도 국회도 독립돼 있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자기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의 권한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에 이제 그런 발언은 본인이 뭔가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 가지 사법개혁 과정을 저지시키거나 또는 본인 얘기로 독립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일종의 제스처를 취한 걸로 봐야 됩니까? 어떤 의도로? 저는 이렇게 뭐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네. 말씀을 하셨지 않는가 하지만은 저는 사법부가 가장 문제라니까요. 예, 예.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저부터 5선 국회의원 하면서 4선 내내 법사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가장 제가 고참이에요. 그러면서도 늘 검찰은 공격했지만은 사법부는 계속 옹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것을 보고는 저도 사법부를 공격하는데 지금 사법부가 할 말은 없어요. 예, 예. 국민적인 또 여론도 지금 뭐 내란 재판부 빨리 설치하라고 이렇게 계속 이제 좀 국회 쪽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글쎄 오늘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는 예. 전 변협 회장들도 여성 변협 회장 일부가 예.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는데 그게 위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법원, 특허법원 이런 특별 법원을 설치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네. 대법원의 내규에 의거해서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내란 관계 재판을 6개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재판부를 구성해서 신속하게 정의롭게 정확하게 재판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뭐 우리가 재판장을 우리가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혼이고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봐요. 자, 그렇게 이제 추진하는데 결국 법안 통과가 되면 이제 1심까지는 지금 현재 재판부에서 끝을 내고 항소심부터 이제 하는 걸로 좀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1심도 소급정렬해서 가느냐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1심이 진행 중에 있는 것 예. 아니에요? 예. 어제 법사위에서 통과됐습니다. 네. 안건조정위원회까지 만들어가지고 제가 위원장을 해서 다 통과됐어요. 법사위 전체에서. 그런데
1심이 진행되는 것은 특별재판부가 즉 내란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재판장이 이것을 넘기겠다 네. 하면은 재판부로 넘길 수 있고 내란재판부로 그 재판부에서 지금까지 하던 재판부에서 재판을 계속하겠다 하면 선택권은 거기다 줬어요. 네. 예. 그리고 지금 거의 1심이 다 끝나가요. 네. 네. 사실 지금 김건희도 뭐 1월 28일로 이제 선고 1월 날짜 28일 정해졌죠. 날 했잖아요. 윤석열도 제가 어제 전대요 법원 행정처장한테도 그걸 물은 거예요. 자, 우리 국민은 1월 18일 윤석열이 구속만기 돼서 걸어다니는 것 아니냐. 그리고 2월 달에 선고한다는 보장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법원 행정처장께서 답변이 다른 사건이 계속 있기 때문에 석방될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판부에서 1월 결심, 2월 선고를 공언했기 때문에 믿어도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이 내란 재판부가 계속되면은 항소할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부터 하는 거고 네. 또 이제 문제는 그 종합특검, 2차 특검을 또 하자 네.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1심부터 내란 재판부에서 네. 또 구속 사유가 발생되는 것은 내란 재판부의 영장 담당 판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건데 아직 본회의는 통과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통과가 안 됐으면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한 것들은 경찰 특수본으로 넘겨서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되면 내란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져서 갈 경우에 내란 종칙이라는 것은 빨리 몰아서 정리정돈이 중요한데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선거를 아예 지방선거로 가져가자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정책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정략적 생각은 없습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처음부터 내란 재판은 신속하게 환부만 네. 고려내자. 공무원 헌법수호 TF 있을 때도 굵고 짧게 하자. 지금 우리가 대개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적 이슈나 핫 이슈가 3개월 이상 안 갑니다. 이걸 끌고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6개월, 1년 가면은 국민들이 피곤하다고요. 그만해라 하는 역풍도 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속하게 환부를 도려내고 민생 경제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늘 주장합니다. 관록 있는 이제 정치 정말로 명가의 대표 선수답게 제가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국힘을 도와주거나 윤석열을 도와주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김건희도 망치고 국힘도 망쳐버렸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 뭐 돕고 안 돕고 그것은 얘기할 수 없지만은 예. 내란이 있을 때 내란에 최소한 윤석열과 조희대 대법원장 간에 상당한 대화가 있었지 않느냐.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움직였는데 그게 지금 이제 보면은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사법부 재판장들의 꽃 중에 꽃 아니에요. 예. 이걸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석재판연구관을 물론 직급은 맞겠죠.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임명을 하고 서울지방법원장은 영장실질심사 판사들 4명인데 수원브로더스 3명을 데려다 거기 앉혀가지고 영장 다 기각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배정만 하더라도 서영교 의원이 어제도 신랄하게 법사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잘못된 배정을 해서 지금 저는 지기현 재판장한테 저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년 이상 넘게 서해 사건으로 받고 있는데 네. 지금 결심을 하고 12월 26일 날 선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해 충돌이 있으니까 말을 삼가합니다마는 그러한 배정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조이대와 관련해서는 이분을 사법 처리까지 가야 된다 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표님은 의견이 있으면 공수처에 지금 수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사법 처리까지 가서 되겠어요? 대법원장인데 그러한 일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파기환송심이나 이러한 행정 이 내란 후에 여러 가지 점을 보면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시점에 정리를 한다면 이제 뭐 범죄 사실이 있으면 확인되는 대로 뭐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을 받아서 당연히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정의로운 통합이라고 하는 이제 측면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과 법적 영역에서 이제 잣대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의 그 경계선을 어떤 기준으로 이제 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좀 이제 의문이 있어서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좀 납득할 만한 수준의 내란 종식의 최종 예를 들어 탈출구는 어떤 형태가 될 거냐. 그러면 정점에 저는 조이대가 있다. 그냥 인정하고 이해하고 내란특별재판법 만들면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그러한 잘못된 사실이 있으면은 예. 공수처에서 밝혀지겠죠. 이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김건희가 1월 말에 28일에 선고를 받고 특히 2월 달에 윤석열이 선고를 받으면 중형에 처해질 것 아니에요? 예.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겠죠. 무기징역. 예.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되면은 내란 세력들도 급속히 붕괴할 거예요. 자기 살기 위해서.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동혁 대표 등 일부 국힘의 의원들이 아직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내란을 옹호하고 지금 윤석열 그러잖아요. 민주당 때문에 내란을 했다. 장동혁도 똑같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선고가 나면은 이러한 것들이 급속히 넘어지기 시작하고 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양심적인 25명의 의원들이나 결국 중진들이 좀 강하게 들고 일어서면은 달라질 것이다. 사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중진들이 대표로 인정도 안 한대요. 네. 혹시 지금 국힘에 있는 다선 중진하고는 개별적으로 이게 좀 정치를 우리 좀 복원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국회가 싸울 것과 싸우지 않을 것 구분해서 좀 가자 이런 논의를 하는 사람은 좀 있습니까? 대표님 지금 개인적으로. 말이죠. 예. 아무튼 너무 분열되고 갈등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사위만 하더라도 지금 국회가 된 게 얼마나 됐어요? 지금 사실 뭐 한 7, 8개월 됐지만은 한 끼도 밥 한 끼도 같이 안 먹어봤어요. 분위기가 전혀 안 됩니까?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안 되는데 이제 간헐적으로 가까운 의원들하고는 얘기를 하지만은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예.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사실상 거의 준전쟁 상태이고 대화도 혹시 잘못하면은 오해가 생겨서 또 다른 뭔가 문제가 또 될 수도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좀 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좀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네. 서로 피하죠. 지금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과 손절한다. 네.
하면은 달라져요. 제가 좀 이제 얄궂게 질문을 좀 드리면 예. 법사위에 앉아 있으면 그 의원들이 쭉 있고 5선 중에 4선을 법사위에서 활동하신 이제 이 하여튼 명문 정치인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무리수를 많이 떠는 국회의원들이 국힘 쪽에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그렇게 완전한 그런 것은 최소한 금도는 다 지키죠. 그렇습니까? 예. 한 번씩 보면 그냥 막 시금방이 하늘을 찌르고 막 대표님 공격하고 이런 거 보면 좀 불편해서 못 보여요. 그런 거야. 말로 정치를 하는 거니까 이제 좀 자제가 안 될 때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제가 늘 그래요. 법사위를 어떤 특정 매체에서 하루 종일 좀 중계를 해주라. 그러면 누가 도발하고 예, 예. 누가 어떤 당이 어떻게 하는가. 예를 들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의사를 진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의사 진행 방해를 이 원장을 얼마나 공격하는가. 이런 것을 보아라. 뭐 우리가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심해요. 네. 함량 미달이 좀 있긴 하죠. 네? 국힘 중에 함량 미달 국회의원들이 좀 아이 뭐 우리도 그렇고 다 저도 함량이 넘치는 국회의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나마 대화가 좀 될 만한 국힘의 국회의원 법사위에 이 정도면 충분히 대화 가능하겠다라는 분은 뭐 칭찬의 의미니까 그런 분들 나경원 의원하고는 본래 좀 가깝고 예. 또 식사도 한 번씩 하고 했죠. 네. 그런데 아니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 하겠다. 예. 이걸 만들어내라. 이건 좀 전쟁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싸우려고 하는 거? 예전에 나경원 의원이 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에도 그랬습니까? 나경원 아니, 의원이 요즘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저는 나경원 의원이 5선 의원인데 자 보십시오. 장관을 한 번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네. 윤석열만 하더라도 당대표 나오려고 하니까 초재선 의원들 연판장 돌려가지고 김기현이 당선시키잖아요. 서울시장만 하더라도 나경원 의원이 더 지지도가 높았는데 명태균 아저씨 시켜서 오세훈을 했잖아요. 네.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핍박을 받았는데 또 내란 나니까 대통령 전화 받고 쪼르라니 열심히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 법사위 본연의 질문 같은 걸 하면은 역시 들어보면은 과연 나경원 의원이 경륜이 있고 실력이 있다 이런 걸 인정하죠. 나경원 의원이 실제로 장동혁 대표 위에 있다. 지금 뭐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 손에 좌우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긴 하던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그 지금 윤석열 어저께 이제 옥중 발언 뭐 이런 거 보면서 뭐 지난번에 그 불법 계엄을 선포할 때보다 더 심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사퇴박 전혀 못 한다는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저는 윤석열과 김건희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또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이 일관성이 없어요. 이때는 이 말이 나오고 저 때는 저 말이 나오고. 그래서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아요. 아니 보십시오. 전한길 씨한테 옥중 편지 써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네. 이게 나올 얘기예요? 쓸 편지예요? 그러면 건진 법사는 부처님이 준 선물이냐 하고 제가 물었는데 저도 기독교 신자 네. 네. 하느님에 대해서는 많은 기독교 종교인들이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전한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준 선물이다. 이렇게 참 웃기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만 하더라도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오직
민주당 때문에 계엄을 했다. 이거 아니에요?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아예 정신이 어떻게 좀 가버려? 저는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 어떤 정책 계산하고 한 발언도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거기까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심각한 수준. 아니 내가 너무 폄훼하는 것으로 들리시겠지만 아니 보십시오.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면은 역사 의식과 국민을 생각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요 국정농단 때 내 잘못이다 하고 진심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최순실도 내 잘못이다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가 있을 때도 늘 우리 국민들이 병원으로 내줘라 또 사면하자 이런 여론이 많았잖아요. 제가 국정원장 가서 이제 두서너 달에 있을 때 청와대에서 식사하고 그 박근혜 사면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맨 먼저 찬성했어요. 네. 해야 된다. 김대중 대통령도 네. 죄는 미워하지만은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겠다. 그럼 그 정도 고생했으면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반성하고 사과를 하지 않냐. 그리고 그 책임을 전적으로 자기 거라고 하지 않냐. 그런데 윤석열은 정반대예요. 날이 갈수록 반성도 사과도 없는가 하면은 자기 부하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그 재판을 보고 우리 젊은이들이 무엇을 배우겠어요? 나는 마지막 순간이라도 좀 아름다워 봐라. 그래야 예를 들면은 무기징역 받아서 감옥에 있어도 우리 국민들이 진짜 용서해 주자 하는 것이 마음속에서 남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아니다.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다 일말의 동정심도 동정심이요. 어제 생길 김건희도 만한 보세요. 자들이 아니다. 바뀔 아니죠. 가능성도 없는 거죠. 그 자업자득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김건희도 지금 뭐 20억 벌금, 15년 구형하고 6억 몇천, 6억 9천 저 추징금이 있습니다. 예. 추징금이 있는데 예. 그 정도 뇌물을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 목걸이 뭐 아니 김건희가 그것만 받았을까요? 현금 저수지를 찾아야 돼요. 예. 저는 막대한 금액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김건희, 최은순 이 모녀는 자기 친정 오빠 김진우 이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면은 양재물도 먹어버려요. 그것도 큰 걸 먹어. 네. 그런데 아직까지 목걸이, 시계, 뭐 금덩어리 이런 건 나왔지만은 현금 관계는 없잖아요. 과연 통일부에서 권성동만 1억을 줬을까? 이런 합리적 의심이 있는데 특검에서 못 찾아내고 있으니까 저는 이런 것은 2차 특검도 좋고 특히 경찰 국수본에 넘겨서 이 김건희의 돈 저수지를 찾아서 국고 환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지원 대표님 이제 의원실 쪽에 이런저런 제보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자주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일일이 다 이렇게 공개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공개 못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그 대변인 할 때 네. 선수 조재선 할 때는 그러한 것이 제보 받으면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추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폭로 잘한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나이도 들고 좀 조심하고 그렇게 정치 활동.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제보나 또 이런 내용들 접해 보면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김건희와 관련돼서는 분명히 현금 저수지가 존재할 것이고 그렇죠. 또 특정하는 몇몇 또 사람이 이름이 실제 거론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증거가 없으니까 수사를 못하는 그렇죠.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예. 저는 특검이 완전하게 수사를 못한 것도 검찰의 검사들이 와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해서
검찰청을 내년 10월까지 다 없앤다. 검찰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뭐 돌아가겠다 하는 그따위 소리는 하고 서울 중앙지검장 오니까 나가서 모두 인사하고 이런 작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국수본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열심히 해서 파헤쳐봐라 하는 그런 기대를 더 가지고 있어요. 실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지금 있다 없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뭐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봐요. 상당히 높다. 네, 왜냐하면 2차 특검을 하더라도 예. 한계가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특검이 계속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로 넘겨야죠. 해외 비자금 문제, 국내에서도 누군가 차명으로 저수지를 만들어서 그 돈을 엄청 지금 담궈 넣었을 나는 것이다. 그랬다니까요. 아니 뭐 저도 뭐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김건희가 예. 내가 살다 나가면은 내 돈은 그대로 있겠다. 예. 이걸 가지마 이러면 안 돼요. 예. 참 그런 거 보면 이제 수사가 하여튼 추가적으로 이제 엄청 좀 강력하게 진행돼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 듣고는 참 계속 말씀에 빠져드는데요. 주제를 좀 바꿔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남국 비서관이 지금 방송하기 직전에 이제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글쎄 김남국 비서관은 국회의원 하면서도 코인 문제로 그러나 무죄가 됐어요. 예. 대통령실 비서관 가서도 일을 열심히 했는데 책임을 안 질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김남국 때문에 비서관이 대통령실에서 라꾸라꾸 침대에서요 일주일에 6일을 자고요. 예. 하루 일요일 날 집에 나와서 옷 갈아입고 들어가는 거를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계속 했고 그런다고 해. 정말 저한테도 일을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하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 문자 메시지보다 문진석 의원이 왜 그런 거를 그런 자리에서 저 완전히 뭐 특정 학교에 뭔가 이렇게 선후배끼리 대화하듯이 중요한 민원을 제기했을까라는 이제 좀 관록 있는 정치인이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부적절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문진석 수석도 어젠가 오늘 보니까 페이스북에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더라고요. 저도 좋아요 눌러줬어요. 예. 사과 잘했다. 사과 정도하면 그냥 끝내면 됩니까? 지금 김남국 변호사는 뭐 결국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뭐 당직에서 대통령실하고 예. 국회하고는 조금 예. 다르죠.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강한 경고 질책을 했다고 하니까 저는 김남국 비서관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순간적으로 지금 이런- 현재 보면은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김현지 부속실장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예. 단지 이 두 분들이 형이라 누나다 이렇게 하니까 정권 초에 이거 자기들끼리 해먹는 거 아니야? 이런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을 기화로 해서 민주당 저희 의원들도 조심하고 대통령실도 좀 조심하는 그런 전화위복 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좀 아픈 대목이었죠. 이번에 좀 오게티처럼 이런 일이 딱 벌어지니까 약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태도에서 국민들한테 어떤 걸 보여주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보수 정당은 오히려 태도보다는 범법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좀 엄격하게 민주당을 좀 바라보는 국민의 일반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6개월밖에 안 된 정권 초 아니에요. 이러한 것을 국민들이 볼 때 너희 식구들끼리 다 해먹나? 하는 건데 형, 누나 이게 가족들 하는 용어가 나오니까 더 좀 말초신경을 자극했는데 어떻게 됐든 김남국 의원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고 또 김병기 원내대표도 문진석 수석에 대해서 강한 질책과 경고를 했고 또 본인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그런 전화위복 계기로 삼자. 만약에 강훈식 실장이나 김현지 부속실장 예. 개입한 건 없잖아요. 예, 예. 아무 자기들은 관계 없어요 지금. 특히 훈시경은 안 들어주니까. 네가 나서서 좀 해봐라. 뭐. 그러니까 오히려 강훈식 비서실장은 아주 딱 떠올라간 거예요. 예. 그런데 김현지 실장은 괜히 빈총 맞은 거죠 뭐. 네. 억울하죠. 저도 김현지 그 부속실장을 잘 알아서 예. 지난번에 국회 할 때도 제가 많이 옹호도 했어요. 처음에 정무비서관 할 때는 국회 나가라. 네. 나가서 당당하게 답변하고 해명을 해라 했는데 본인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언제 안 나간 적 없습니다. 안 나간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하다가 이제 부속실장으로 갔기 때문에 부속실장은 국회에 안 나와요. 네.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당헌 당규 개정과 관련돼서 이제 뭐 이런저런 논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하셨던데 이거 지금 이제 당 내에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조금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해보자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인가 당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1인 1표제가 가결됐대요. 네. 내일 중앙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저는 1인 1표제를 적극 찬성하고 수차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김대중 총재가 민주당을 이끌 때 사실 일부 영남이나 충청권, 강원권에 당원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이 사무실도 없어요. 핸드폰 하나 가지고 지역위원장을 하는데 당원들이 없기 때문에 당원 투표로 결정하면은 그쪽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의원제를 줬는데 어떤 지역은요 당원 숫자보다 대의원 숫자가 더 많아요. 뭐 자기 아버지, 어머니, 뭐 부인, 형님, 동생, 처남 다 했는데 어떻게 됐든 그렇게라도 민주당이 성장해서 오늘날 4번이나 집권하는 정당으로 성장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지역이건 당원이 다 있습니다. 충분하게 많지 않지만 그렇지만 수도권이나 호남권은 특별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인 1표제로 하면은 수도권 출신이나 호남 출신이 더 잘 된다.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 호남 출신들 최고위원 하나도 못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때는 지금은 대의원 한 사람이 권리당원 20표를 가지는 투표권 행사를 하지만은 제 기억으로 167인까지 있었어요. 네. 한 표가 167명이란 말이에요. 그 등가성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1인 1표제는 옳아요. 그렇지만은 아직도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좀 보완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호남 같은 데서 대의원제를 하면요. 공천, 경선 비리가 생깁니다. 네.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당선되기 위해서 별짓 다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대의원에게 돈질해가지고 사실 비례대표가 바뀌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인 1표제가 당연하다. 그리고 취약 지역이 있는 것은 좀 보완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자, 지금은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좀 조정이 돼서 정리정돈이 되는 국면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여전히 좀 갈등의 씨앗이 좀 남아 있습니까? 저는 정리되리라고 봐요. 예. 오늘 어젠가 오늘 당무회의에서 나는 당무위원 아닌데 예, 예. 중앙위원은 기회예요. 예. 그런데 되리라고 봅니다. 혹시 이제 이게 지금
집권 1년 차, 정권 국정 운영 1년 차에 이런 문제를 굳이 당 대표가 좀 주도해서 할 게 있느냐, 이게 그 정도로 좀 그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냐라고. 아닙니다. 예, 지금 당헌 당규 공천 룰을 확정해 놔야 예, 예. 내년 지방선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뭐 혁신회의나 이런 데서 이거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막 반대를 하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또 뭐 성명을 내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글쎄요, 나는 혁신회의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네, 예. 모르지만은 그러한 취약 지역의 보완, 예, 그러면 수도권, 특히 호남권이 모든 것을 독식해야 되느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호남이 선출직으로 해서 최고위원 같은 것도 없어요. 오죽하면은 호남을 배려해서 서삼석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직 예. 최고위원이 됐지. 예. 과거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 1인 1표제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취약적에는 좀 보완하고 그래야 우선 제 호남 해남반도 진도 지역위원장으로서 보면은 내년 5월 지방선거를 하려면은 3월 중에 3, 4월에 다 공천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룰이 나와야죠. 예. 그래서 나는 이런 공천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좋다 하는데 저는 솔직히 전 국민 경선제가 더 좋다. 나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호남은 당원이 국민이죠. 국민이고 예. 국민이 당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오늘 확 개방해서 전 국민 경선제가 좋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것을 주장해요. 일부에서 나오는 지금 대통령실과 좀 집권 여당 사이에 뭔가 좀 불협화음이 계속 있다. 뭐 정무수석과 당 대표 간에도 뭔가 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것이 소문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좀 그런 일이 아니 있어요? 좀 있어야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예. 어떻게 대통령실하고 똑같으면 민주당이 존재할 필요 없죠. 네. 다 대통령실로 가야지.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당정대가 부단히 소통하고 있어요. 아, 하고 있습니까? 아, 잘하고 있어요. 예, 예. 저는 한 발 떨어진 곳에서 보는데 예를 들면은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부 당 출신들 아니에요. 예. 그리고 비서관들도 많아요. 저도 이제 전화를 한번 해보면은 아주 잘 조정되고 있어요. 이번에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내란 1주년을 맞이해서 12월 3일 기자회견 하잖아요. 예. 거기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또 정의로운 통합에 대한 개념 정의. 예. 이런 것들이 당하고 똑같잖아요. 예, 예. 오히려 당보다 더 원칙 있게 하니까 예. 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 법모욕죄 예. 이런 것은 마치 밖에서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견제하고 있다, 반대하고 있다. 정청래 위원장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잘 조정되더라고요. 저도 청와대 비서실장도 해보고 청와대에 오래 있었지만은 당하고 늘 이렇게 소통하는 건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오히려 역대 정부와 비교하더라도 아주 원활하게 잘 되고 있죠. 원활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민주주의 국가에서 좀 이상한 표현 같습니다만 네. 철저해요. 네. 그래서 나는 당정대는 이번에 제가 기자들한테도 그걸 설명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봐라. 당신들이 언론에서 생각했던 내란 특별재판부, 네. 뭐 법모욕죄, 공수처법 이런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제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혹시 대통령 의중을 국회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메신저가 정확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속마음을 읽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은 것 그렇습니까? 같아요. 예, 예. 우상호
정무수석이 늘 움직이는데 예. 강원식 비서실장도 하고 정청래 대표가 당에 간 비서관들하고도 잘 소통을 한대요. 예. 그러면서 그때 한번 조금 알력이 있는 것처럼 나왔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 썼죠.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 열차의 운전사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운전을 해서 개혁 열차가 개혁에 도달하게도 만들어야 되지만은 그 개혁을 위해서는 속도 조절도 하고 어디 간이역에도 설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당은 행동대원들이기 때문에 열차를 타고 가다가 기관사가 서면은 서는 거고 다 협력하고 있다. 좀 이상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제가 그걸 썼는데 다 그렇게 감사하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우상호 수석이 술자리에서 전화가 왔어요. 웬일이야? 그랬더니 정청래 대표랑 술 한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언제쯤입니까? 뭐 한두 달 정도 됐습니까? 네, 몇 달 예. 됐어요. 그렇게 이제 잘 하고 있어요. 저는 어제 대통령님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은 당정대가 얼마나 소통을 해서 일치하고 있는가. 제가 해봐서 알죠. 예, 예. 혹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당 대표가 만났다.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그렇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세 분이 만났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요. 뭐 그것이 이제 당정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업무 협의나 중요한 국정 운영 관련돼서 소통을 잘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혹시 작은 차이가 있으면 이제 그런 곳에서 좀 풀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뭐 확인되지 않은 정보니까 여러분께 참고로 저는 말씀드리고요. 정청래 대표가 예,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은 개혁 타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우리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잘하고 있다. 예,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윤석열이 파면되고 개혁의 열차가 달려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청산 개혁 타임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역대 민주당 정부에 계속 이제 몸을 거의 담고 계셨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금 국정 수행하는 걸 보면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성과를 낼 좀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 좀 드십니까? 그 이상도 어떻게 더 잘해요? 굉장히 이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예, 저는 특히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 대표할 때 후보할 때 외교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님, 후보님, 대통령이 되면은 3분의 2가 외교입니다. 2달, 석 달에 한 번씩은 반드시 외교를 하면은 다자외교, 단독 외교 하는데 이걸 좀 연습하고 또 감을 잡기 위해서 프레스센터에 가서 외신 기자 클럽에 연설도 하고 그분들하고 좀 만나서 회견하고 하는 걸 좀 해보십시오 했더니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측근이 아니라 안 되는구나 하고 했는데 보세요. 미국 방문 그 먼저 선일, 후미 예, 먼저 일본을 가고 미국 가는 것. 미국은요.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도 미국도 전혀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미국은 한일 관계가 동맹 수준으로 가서 한미일이 대만을 중국을 잘 대처하자가 우리 외교의 근본이에요. 우리한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선의훈안 쉬운 것은 먼저 하고 어려운 것은 역사 문제 같은 것은 뒤로 남겨놨잖아요.
그리고 선일 후미 미국 방문하기 전에 일본 가서 잘 합의해가지고 미국 가니까 미국에서는 그 미국 방문할 때 이미 성공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네, 예. 그런 외교나 자 보십시오. 그 어려운 관세 협상도 관세 마무리하고. 협상. 이 러트닉 예. 미 상무장관이 트럼프의 최측근 아니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스코틀랜드 갔으니까 러트닉 상무장관이 거기 수행해 있으니까 우리 김정권 김정관 장관이 바로 날아가서 바로 또- 날아가서 예, 예. 거기서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러트닉 장관 후일담인데 감동을 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관세 협상도 제가 그날 마치 타결되는 날 일본에 있었어요. 네. 근데 일본 정치인들이 야 어떻게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 협상을 일본보다 더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성공하느냐 하면서 거기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 1999년 일본 국빈 방문을 했는데요. 그때 IMF로 일본 경제도 나쁘고 우리는 더 나빴잖아요. 그 전경련 경단련 네, 게이단샤. 예, 예. 거기 가서 한 700여 명의 일본 기업인들 경단련 회장 안내로 연설을 하셔요. 그런데 그 경단련 회장이 그러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경제를 잘하느냐. 우리가 임기 끝나면은 일본으로 수입해서 일본 총리를 모셔가지고 일본 경제를 살려보자. 이렇게까지 극찬하는데 이번에 타결된 그날 제가 도쿄에 있었다니까요. 네. 도쿄의 상당한 정치인들이 또 그 소리를 해요. 야, 이재명 대통령 임기 끝나면 나이도 젊고 하니까 일본으로 수입해서 총리 한번 시키자. 그래서 일본 경제 한번 살려보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자, 그렇죠. 에이펙 예. 얼마나 성공했어요? 이건 우리 국민이 바로 경주를 봤잖아요. 이번에 G20 아프리카 방문했을 때 그 백미를 저는 본 게 독일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안보는 미국, 경제협력은 중국과 해야 된다. 사실 우리는 지금 미국과 일본을 합쳐놓은 수출액보다 중국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도랑이든 소다.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지 한쪽 풀만 먹으면 영양실조 걸린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쪽 풀 저쪽 풀 다 먹어야지. 우리 경제 중국하고 해야 된다. 하는데 만약 EU하고 독일하고 안 좋잖아요. 또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중국과 또 관계가 안 좋고. 지금. 중국하고 안 좋은 이때 우리는 중국과 협력하겠습니다 했으면 굉장히 유연하고 효과적이고. 예. 그런데 탁 독일 총리가 질문하니까 그건 답변 안 하고 다른 말로 돌려가지고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테크닉도 외교 기술이 저렇게 좋구나. 나 감탄했어요. 야, 인터뷰를 끝내야 하는데 막바지 오니까 박지원 대표님의 말씀에 속속 빠져드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시정연설 예산안 설명할 때 대통령이 왔을 때 국회에서 나가는 그 장면에 네. 박지원 대표께서 지역구에 꼭 이재명 대통령을 업어주라 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이고 제가 어르신한테 어떻게 업힙니까 라고 했는데 이제 12.3 딱 1년을 맞아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시고 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내란 종식과 개혁은 국회, 민주당의 여권의 정청래 대표에게 맡기시고
안보와 민생 경제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네. 나중에 보면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도 그랬고 우리 김영삼 대통령도 그랬지만은 개혁에 성공해서 90%의 국민적 지지를 받았지만은 경제가 나쁘니까는 실패한 정부로 정리가 되더라. 네. 그때 미국에서 나온 것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래서 저는 내란 종식 개혁도 신속하고 환부만 그리고 짧고 굵게 해내자.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안보와 민생 경제를 하고 지금은 내란 종식 3대 개혁이지만 다음은 개헌으로 네. 미래를 준비하는 그래서 7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박지원 원장님 같은 다선 의원이 민주당에 있는 게 얼마나 참 큰 행복이냐 행운이냐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는 박지원 대표님의 마지막 말씀 아마 경청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더 좋은 정치 결국에는 성과로서 국민들에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 누가 또 더 얘기하겠습니까? 더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말씀 귀하게 잘 들었고요. 박지원 원장님 뵐 때마다 드는 생각 대표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더 오래 하셔야 됩니다. 또 꿈이 대통령에 대한 꿈을 아직 버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기회가 오면 한번 출마까지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말씀 제가 해남에 드립니다. 오셔서 예,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그랬죠. 예, 내가 해남 안도 초선인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어야 나를 공천해 가지고 내가 재선됩니다. 예, 그렇게 연설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으로 나가라고.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은 이재명, 다음은 박지원. 예. 꿈을 가져야죠.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그리고 그 꿈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희망차게 이제 정치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 요즘처럼 박지원 원장님이 존경스러울 때가 없었다.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늘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해 주시는 그런 애국심 또 정말로 깊이 있는 그런 정치 철학과 또 국가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오늘 인터뷰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지원 원장님과 함께 했고요.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스픽스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한우 뭉티기 한우 육회가 400g 29,900원인데 스테디셀러로 잘 나가고 있다. 드신 분들 자주 주문하고 계십니다. 필요하신 분 또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활방어에도 28,900원인데 이것도 대한민국 최저가로 확실하게 전남목포에서 잡아 올리고 있는 것인데 많은 분들 필요하시면 제가 권유를 해드리고요. 큰라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해남 배추, 해남 배추네요. 절임 배추로도 김장하세요. 예, 그리고 김장을 지금 김이 예. 해남안도 진도 김이 최고입니다. 예. 해남안도 김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남 절임 배추로 만든 남도식 김장김치 경영푸드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1kg, 10kg, 20kg 품질이 좋다. 그리고 가격은 아주 안성맞춤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주문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주말에 오랜만에 박지원 원장님 모시고 박지원 대표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누었습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친한 친구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스픽스 애청해 주셔서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는 더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